네, 오늘 오후 질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현 정권에서 수사지휘권이 오염이 됐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례에서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사례는 저 표에서 보면 2번부터 4번까지겠죠. 그래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자체 수사를 명령한 것.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관련된 거, 뭐 코바나 컨텐츠 합참 명목의 금품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관련된 사건, 라임 사건.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이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 대한 재조사 이렇게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면은 뭐 윤석열 당선인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제대로 수사조차 되지 않다가 다시 수사가 진행이 돼서 기소가 됐고 1심에서는 3년 선고가 나왔었죠. 물론 항소심에서는 다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2013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됐지만 수사가 안 되다가 이번에 다시 수사가 돼서 5명이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돼서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가 얼마 전에 다시 구속이 됐고요. 라임 사건 같은 경우도 윤곽근 고검장 출신의 윤곽근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3년 이렇게 선고가 됐었죠.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결과에 있어서도 일부 검사 네? 네, 항소심 때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들어봤죠. 자,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 관련돼서도 보면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당시에 검사들이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서 조사한다든지 뭐 이런 부당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 이런 결론을 좀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이문정 검사님, 네. 수사지휘권이 지금 역대 총 4번 행사됐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이제 3번 행사가 됐습니다. 저 사례들을 봤을 때는 검사의 어떤 측근이나 또는 검사의 가족 관련된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경우 좀 수사가 되도록 특정인이 수사선상에서 좀 물러서게 만들거나 또는 좀 다시 좀 살펴보라라는 내용들의 지휘였던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기 추미애 장관이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 당시 본인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회피하셔야 되는데 회피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의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본인이 자제하지 않는다면 민주적 정당성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다 아시다시피 갈등이 없었을 때는 지휘권이 발동했다 안 했다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지휘는 일상화돼 있었고 그것이 이제 검찰의 독립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돼서 했을 때 이제 장관이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휘권으로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징계취소 소송했을 때 그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법무부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은 검찰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회에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받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라고 주장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검찰이 자제하지 않는다면 말려주는 손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검찰청법에 따른 지휘권 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표를 좀 봤더니 좀 옛날 사실관계에 기반한 게 좀 있네요. 그 부분은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 안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과도하게 수사한다든지 할 때 통제 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거의 유일한 통제 장치가 사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고요. 지금까지 행사된 사례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된
그리고 특정인을 위한 어떤 수사지휘권 행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범 간사님.